을사년 갑신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간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간목이 천간에 드러났는데, 자, 이렇게 갑을목이 천간에 떴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리고 지지로 신이 왔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참 그래요. 천간의 간목도 생뚱맞고 지지의 신금도 참 생뚱맞아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개미였잖아요. 미에서 금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이것도 참 변화가 큰 것이고, 개에서 갑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되죠. 이 변화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저항이 따르죠.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른다. 자, 그럼 이 간목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작년에 갑진년의 을해월부터 볼 수 있겠죠. 해 중에 간목, 이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갑진년의 전환점은 갑술월부터 10월부터 전환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1월 이제 을해월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준비가 됐던 거죠. 그리고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 달에 만들어졌던 것이 8월 달에 이렇게 천간에 드러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간목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죠. 다들 뭔가 이렇게 준비를 오래 해서 이렇게 드러냈는데, 결실을 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과연 뭘 했을까? 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에 뭘 했나? 반성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내가 했던 거라곤 진짜 집에서 드라마 본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진짜 온갖 드라마는 다 본 것 같아. 이런 반성을 하던 와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 그래도 드라마 봤어. 나도 뭔가 한 거 있어. 그래, 드라마 봤으니까 내가 봤던 드라마에 대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요. 이거 다들 다 각자 사연이 다르시니까 여러분들 다 준비하시는 게 있으시고 각자 하신 일들이 다 다르시겠죠. 인간관계도 되고 일도 될 수 있겠지만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봤어요. 작년 을해월부터 시작했던 것, 그리고 김효월에 한참 활성화됐던 것들이 이제 갑신월이 돼서 이제 선보이게 됐다. 암암리에 하고는 있었지만 보이지 못했던 것, 선보이지 못했던 것을 선보이는 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뭐야 할 수 있죠. 난데없어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거 뭐야? 저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어디서 나왔어? 개미월 다음이기 때문에 난데없이 튀어나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걸 또 따지고 보자면 작년 11월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걸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자면 복잡해지는데, 작년 갑술월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일들이,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때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이어졌다면 이번 달에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갑신월 예시를 들여서 설명드릴 드라마는 요즘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죠. 디즈니에서 방영되고 있는 착한 사나이. 지금 6화까지 방영을 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입니다. 자, 간목일간은 착한 사나이에서 주인공이 이동욱이죠. 주인공이 이동욱인데
주인공 이름이 박석철이에요. 근데 어떤 캐릭터냐면 건달이에요. 건달인데 문학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창작반을 다니고 있어요. 창작 수업을 그 문화센터에서 창작 수업을 받고 있는 이제 건달로 나와요. 감목 입장에서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예민하죠.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편인도 갖고 있어요. 편인의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데 그 드라마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기가 당할 때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남이 당하는 꼴을 보면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가슴 뜨거워지는. 자기가 당할 때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당할 때는 끝까지 참고 견딘다 이거야. 근데 남이 당하는 꼴을 보면 이게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겁제 입장에선 얘가 정관이죠. 겁제 입장에선 정관이고 내 입장에서는 얘가 편관이야. 나는 참고 견디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꼴을 보면 뜨거워지는. 자, 감목이 8월 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시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민하고 감성도 문학소년 같은 그런 감성도 있지만 이 사신이란 게 뭐예요? 이게 또 방골기질이죠. 방골기질. 깡패란 말이에요. 수 틀리면 뒤엎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엎어버린다. 뒤엎어버린다. 캐릭터가 그래요. 되게 얌전하고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좀 수모를 당했어. 그러니까 그 학교 찾아가가지고 아주 깽판을 부려. 거기 학교 유리창을 다 깨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사신이다. 사신. 이 사신이 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뭐가 다 깨지는 거죠. 부딪히고 깨진다. 뭐 툭 건드렸는데 깨트리고 막. 근데 이제 겁제 입장에서는 얘가 상관이잖아요. 감목 입장에서는 이제 식신이 되고. 근데 내 편관을 식신제사를 이걸 잘 해주느냐? 식신제살이 잘 안 되죠. 식신제살이 잘 안 돼.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문제는 잘 해결 못해. 자기 문제는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겁제 입장에서는 또 이게 상관경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상관경관도 못해. 이 신중히 임수가 있어가지고 내 문제는 해결 못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무토 같은 게 막 이제 뜨거나 이러면은 되게 상황이 복잡해지죠. 이 신에서 나왔냐, 사회에서 나왔냐, 을목거냐, 간목거냐 이러면 이게 출처가 애매해지잖아요. 출처가. 드라마에서도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을사, 연예인이죠. 연예인 지망생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직 좀 애매해요. 지금 이제 쟁제가 되기 일복 직전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쟁제가 이제 벌어질랑 말랑. 원래 겁제하고는 사신 합으로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제 쟁제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드라마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감목 입장에서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다? 경쟁이 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수가 있다면 아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고 뛰어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가 없다면 경쟁이 치열한지 모르고 뛰어드는 것이 되고, 근데 신중에 임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시게 될 텐데, 화가 아예 강해야 되겠죠. 화가 아예 강해야 문제를 해결하시는 쪽이 되겠고, 만약에 금이 많다면 오히려 이 겁제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을사년이잖아요. 사중의 경금이 새로운 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금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금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거에 뭔가 숟가락 얹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가, 내가 여기 참여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뭔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기도 참 그렇고, 내가 뭐 자수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겠지만 아예 화가 강해서 가무나 그죠? 이런 게 있어서 아예 그냥 해결을 해줘버리면 모르겠는데, 내가 금이 강한 일주라면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까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을목은 그 르네상스, 이름이 뭐더라? 르네상스, 강태훈, 석철이의 맞은편, 상대파 두목이죠. 강태훈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을목 입장에서는 갑신의 존재가 내가 타고 올라가기 좋은 존재가 되죠. 엉겨붙기 좋은 존재라 이거예요. 지금 비견이 상관경관하고 있지만 이 신중의 임수, 상관폐인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인이 사상관을 견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고, 아까 간목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내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을목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내가 이용할 수도 있겠다. 왜 쇼당 친다고 그러죠? 쇼당. 수가 강하신 분들이라면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반사이익을 노리실 수도 있고, 어디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작년 11월, 올해 2월, 이렇게 나와 가까웠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때 아무도 안 만났다,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저처럼 드라마밖에 안 봤다,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까운 사람끼리 붙었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의 모습일 수도 있죠. 아까 간목도 마찬가지로 갑신의 모습이 방관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듯이, 을목 같은 경우도 나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나의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신의 문제가 처음엔 굉장히 뜨겁고 빠르게 붙었다가 떨어질 때 역시 빠르게 식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내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 좋아가지고 내가 원했던 정관이잖아요. 사중의 경금, 내가 원하던 이상적인 관의 모습을 얘가 갖고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헌신적인 애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사람이 괜찮죠? 그래서 좀 가까이 붙고 싶어. 그렇게 약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붙었더니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임수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거죠. 임수가 있다는 게 뭐예요? 훈계하는 거잖아요. 훈계. 지적하는 건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건 더 기분 나쁘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애써 뭔가 얘 입장에서는 이게 편관이니까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또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 이게 참 다른 것보다 그런 인간관계가 참 문제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무기토가 천간에 있을 경우, 이러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재성이 개입이 되면 이제 경쟁 모드가 되니까, 이런 자리 다툼이 되고 자리 싸움이 되니까 좋았던 사이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꼭 비겁이 많을 때 문제가 뭐예요? 정답을 써놓고 고쳐서 틀리는 게 쟁제잖아요.
정답 써놓고 꼭 시간이 남아. 번개같이 답을 적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검토하다가 고쳐서 틀려. 그런 문제.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라.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는 누가 될까요? 병화는 그 이동욱의 아버지죠. 박실곤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때 전국구 건달의 였던 박실곤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그 딸내미가 담보를 잡아가지고 집이 넘어가게 생겼죠. 드라마 내용이 그래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이 넘어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한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자, 이걸 보자면 1월 김효월에 뭔가 신청을 하셨다면, 문서에 대한 신청을 하셨다면 이번 달에 편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편인으로 낙인이 찍혔어. 그럼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허가가 안 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로 편제라는 이 해결 방안을 달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관에서, 임수라는 관에서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 뭐 어디로 보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담보를 풀려면 지금 집을 담보로 뭔가 잘못하면은 이 정인을 비견한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문서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뭔가 신청한 게 허가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갖고 왔다 이거죠.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서 을유월에는 정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살려야 되겠죠. 담보 잡힌 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셔야 되겠죠. 뭐 드라마 내용을 좀 더 갖다 붙이자면 거기에 짝대기라고 나와요. 짝대기. 정인 비견이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됐죠. 담보로 잡힌 얼마 중에 선납을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런 모습,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제를 써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입니다. 자, 정화는 이제 김창수 두목이죠. 두목. 거기 이제 건달 두목으로 나오는 김창수. 지금 어느 건설사에서 무슨 영업권을 지금 정인, 영업권이죠. 영업권. 원래는 편인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나눠서 이 겁재와 누구하고 나눠서 그 태운파와 원래는 나눠서 해먹기로 돼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인으로 나 혼자 독점으로 해먹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요? 쪼개지게 생겼죠. 쪼개지게 생겼다. 누가 수를 쓴 거예요? 이 겁재가 수를 쓴 거죠. 태운파 조직에 겁재가 수를 쓴 거야. 아, 참,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설명드리자면 갈라먹게 생긴 거예요. 정인이란 건 정당한 문서잖아요. 근데 이슈가 겁재하고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정인운이 왔다는 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을해월부터 김효월 내가 공들인 거야. 내가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공들인 거가 왔단 말이에요. 그 드라마에서도 이 김창수 얘가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그 건설사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상황이 이 겁재들이 어떻게
수작질을 하는 바람에 쪼개서 나눠 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입찰을 온전히 내가 가져갈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수의 여부가 중요하겠죠. 관으로 겁재를 얼마나 제어를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올 한 해의 키워드가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수라는 게 무조건 관으로서만 작용한다기보다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거든요. 집중을 했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해서 내가 관찰을 하고 집중을 했느냐예요. 이 목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예요. 이 겁재를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해서 이 목을 키웠느냐예요. 근데 지금 이게 쪼개지게 생겼는데 이거를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영어권을 어떻게 나눠서 하느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다음 달 또 이제 편제가 들어오니까 파이를 더 키우면 되겠죠. 전체적인 파이를 더 키워서 이번 달은 좀 속이 좀 많이 쓰릴 수 있겠지만 다음 달에는 더 전체적으로 키워서 가시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상황은 다 다르시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정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입니다. 자, 무토는 누가 될까요? 무토는 그 이동욱의 누나 있죠, 누나. 하우스에서 잡혀온 누나 있잖아요. 하우스에서 잡혀온 누나. 정관운이 그렇습니다. 정관운이라는 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 있으면 다 잡혀온다, 정관운에. 근데 이제 편관운이 왔어요. 식신제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발등에 불 떨어졌다. 편관운.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정관운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통용될 수 있는 법이라면 편관은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자식이 편관이다. 자식이 편관이다. 참, 그렇죠. 애들 무서워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거죠.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일, 해결 봐야 될 일, 시급하게 해결 봐야 될 일. 지금 이 관들이, 이게 또 이성 문제로 본다면 이 관들이 나 때문에 또 싸우게 생겼어. 신중의 무토, 사중의 무토. 내가 입장을 어디에 소속을 둬야 되는 거야? 내가 하우스 소속이야? 아니면 가족 하우스야? 아니면 노름 하우스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패밀리가 진짜 패밀리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때다. 이 무토가 어디 무토인가? 내가 어디 무토인가?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야 되고, 이게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편관은 준비했다라기보다는 포기가 안 되는 거. 갑술월에 정리를 했던 건데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그걸 다시 식신제사를 해야 된다. 이건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 거니까 이건 정리를 빨리 다시 해야 되는 거다. 이건 재발한 것과 같은 거죠. 그 드라마 내용과 같으면 이게 노름병이 다시 도진 것과 같은, 빨리 정리를 하고 둘 중 하나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재발한 거죠. 재발. 기껏 을사로 잘 넘어온 거잖아요. 기껏 을사로 잘 넘어왔으면 이건 잘라내야지. 자, 그렇습니다. 무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기토입니다. 자, 기토는 누가 될까요? 강미영 입장이 되겠죠. 이동욱의 여자친구 강미영 입장. 아, 참 난처하게 됐어요. 카페 사장님은 목욕상관을 달고 왔어. 막 돈을 장생시켜 주겠대. 막 돈으로 유혹하는 남자야. 카페 사장. 이게 직장 상사일 수 있죠. 직장 상사. 근데 이 편관은 이게 이동욱이겠죠. 이동욱은 사랑을 줘. 내가 사랑하는 남자야. 이게 석철이가 되겠죠. 얘가 태훈이고. 근데 둘은 또 친구야. 아, 묘한 삼각관계. 근데 서로 나를 이렇게 또 합하려고 하고. 근데 얘가 재극인하겠대. 신중임수로 얘를 재극인해서 얘를 망가뜨리겠대. 또 얘는
얘를 막 화급금 하려고 해. 서로 막 싸우려고 하고. 나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드라마를 보시는 걸로, 상상이긴 하지 뭐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사실 갑목이라는 게 잘려 나갈 거죠. 사실은 갑술월에 이미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을해월에 스물스물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해월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미 을목이 다 자라있기 때문에 이게 정인상관으로 이게 상관이 잡히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근데 상관이라는 건 아무래도 말실수, 그리고 사신이라는 게 순간적인, 나도 모르게 순간적인 말실수. 이게 어쩌면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유혹이잖아요. 유혹. 이 한 달짜리다 보니까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름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갑신이. 이게 확실히 이 대가를 꼭 치르게 된다는 거, 이 경관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한 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금을 보도록 할게요. 경금은 이동욱 친구가 나와요. 이동욱 친구, 경찰, 친구 중에 경찰이 나오거든요. 이동욱 누나를 좋아해. 하우스에서 노름하는 누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나 뒤처리해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정제가 어려움에 처했죠. 재생사라는 여자. 근데 비견이 이렇게 재성을 달고 다시 나타났어. 위기에 처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진 거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드디어 내가 득제할 수 있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옛날부터 짝사랑하던 누나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 이동욱이. 이 비견 재성을 데리고 왔잖아요. 갑술에 좌절했던 나의 꿈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거죠. 기회인 거죠. 다시 한번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재도전 같은 것이 되겠죠. 재회도 될 수 있겠다. 재회나 재도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 한 분 나오시거든요. 의사 선생님, 동창으로 나오는 의사 선생님, 이동욱 동생하고 사귀는 의사 선생님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사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사귀고 있는데 자기 딸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깨지게 생겼어. 말 잘 듣던 을목이, 이 갑목이 나타나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말하다 보니까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겠다. 보시면 정관이 겁재를 극하려고 하죠. 근데 겁재가 상관경관 해버리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버리죠. 신금 일감뿐만이 아니라 신금이 천간에 있으신 분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운이죠. 을목을 다룬다고 을목을 극했잖아. 극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병화 같은 게 있으면은 살릴 수가 있거든. 아니면 해수 같은 게 있어서 다시 생을 하던가.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극을 할 때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재성이라는 책임에 대해서 을목이 사화를 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사화로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되거든요. 만만하게 생각했던 을목이 사화를 달고 있다 보니까 좋게 못 넘어가는 거지. 신금 입장에서도 제 근이 들어왔잖아요. 끌린다기보다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지. 근데 신금은 욕을 먹지.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금이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처신을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빚에 쪼들리는 캐릭터가 있는데 상관생지 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도식될 위험에 처해졌다. 이게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감목이 드러났다는 게 도식되어야 될 감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고쳐야 될 감목, 식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고쳐야 될 식신이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캐릭터를 선정을 했거든요. 얘는 도박 끊어야 돼. 얘 도박 끊어야 돼. 만약에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약 끊어야 돼. 뭔가 끊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끊어야 돼. 뭔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뭔가를 끊어야 돼. 어떻게 끊어야 돼요? 번개같이 끊어야 돼. 번개같이 끊어야 돼. 번개같이 끊어야 될 뭔가가 있다. 잘못된 게 나타났다. 언제부터 이거를 했냐? 갑술 이때 끊었어야 된다. 작년 10월 달에 끊었어야 되는데 이때 끊지 못하고 11월부터 심화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게 지금까지 이때는 진짜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될 때가 왔다. 저도 지금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담배를 끊던지 뭐를 끊던지 잘못된 뭔가가 올라왔으니까 끊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편인의 장생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임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수입니다. 개수는 이동욱의 막내 석희, 박석희, 간호사죠.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데 지금 막 클라이막스로 막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개수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것도 잘못된 상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라마의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얘가 지금 오해를 끝판왕으로 막 몰아가고 있어. 자기 남자친구는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미 다 얘기도 했고 그럴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했을 뿐인데 아주 그냥 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관이 올라온 거예요.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갑술월에 정리했어야 될 거. 올해부터 스물스물 자라오던 거. 기묘에 심어졌던 씨앗이 드디어 올라온 거야. 2월 달에 심어졌던 그 마음의 씨앗이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근데 이 감목은 어떻다고 그랬죠? 이건 제거해야 될 불만이 드러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정인을 달고 왔으니까 오해라고 한 거예요. 석희라고 한 거고 오해라고 한 거고 이거는 잘못된 상관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상관인 거예요. 식신생재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개수가 감목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바로 잡아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갑진년 의뢰월이 진의 원진의 우회로 인해서 계속 키워왔던 문제 바로 잡을 때가 됐다. 뭘로? 정인으로 문서로 확인받아서 금 정인으로 확인받는다는 게 확실하게 바로 잡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거다라는 것이 됩니다. 재밌게 보신 드라마나 영화 있으시다면 제가 또 이렇게 일간별로 캐릭터 잡아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